쪽 개념 확인 문제 보겠습니다. 물체 내부의 분자 운동에 의해 나타나는 에너지, 열 에너지이죠. 열 에너지. 접촉하고 있는 두 물체가 온도가 같아진 상태, 열 평형 상태라고 합니다. 이 온도 차이가 클수록 에너지가 같은 시간 동안 빨리 많이 이동을 하는데요. 열 평형 상태에서는 온도가 같으니까 열 에너지가 이동하지 않습니다. 기체가 외부에 하는 일입니다. 기체가 일정한 압력을 유지하면서 팽창할 때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압력과 델타 V, 그러니까 부피 변화량을 곱한 값과 같습니다. 그리고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요, 이상기체일 경우에 분자 사이에 인력이 없어요. 내부 에너지는 포텐셜 에너지도 없습니다. 분자들 한 개 한 개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니까요. 기체 분자 수가 많을수록, 그리고 이제 기체 분자 운동 에너지가 절대 온도에 비례하거든요. 절대 온도가 클수록 내부 에너지가 큽니다. 기체 분자 수와 절대 온도의 곱에 비례하고요. 열역학 제1법칙은 기체에 가해준 열은 델타 U, 내부 에너지 변화량과 외부의 한 일의 양, 일의 합과 같다입니다. 열역학 과정인데요. 등적 과정. 그러니까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델타 V가 0이니까 기체의 델타 V라고 할까요? 부피 변화량? 네, 델타, 델타 V? 네, 부피 변화량. 델타 V가 부피 변화량이 아니구나. 등적이죠. 등적. 최적 일정이에요. 기체의 부피가 일정하게 유지되면 한일의 양이 0입니다. 그러니까 Q가 델타 U가 된다. 이고요. 그리고 기체의 압력이 일정하면 이게 등압 과정이겠죠. 그럼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요. 압력이 일정하니까 예, 뭐 내부 에너지도 변하고요. 일도 합니다. 등온 과정입니다. 등온 과정이면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요. 온도 변화량이 없어요. 그럼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없죠. 그러니까 열 받은 만큼 외부에 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외부에 열 출입이 없는 거는 이제 단열 과정이죠. 예.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에서 받은 열이 없어요. 그래서 일한 값이 내부 에너지 변화량의 마이너스 값이 됩니다. 예, 맞아가죠. 1번입니다. 부피가 델타 V만큼 팽창했습니다. 일을 했네요. 기체가 한 일이요. 이 일은 P 델타 V. 외우세요, 그냥. P 델타 V.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고요. 2번입니다. 내부 에너지요. 내부 에너지는 분자 수 곱하기 분자 한 개의 평균 운동 에너지이고요. 얘는 이런 식으로 또 나타내기도 합니다. 분자 수에 그리고 기체 분자들의 평균적인 운동 에너지에 비례하고요. 요거 2분의 3 n몰 기체 상수 그러면 예, 절대 온도에 비례하고요. 내부 에너지였습니다. 자, OS 퀴즈인데요. 그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들의 운동 에너지의 총합이고요. 이상기체에는 이제 포텐셜 에너지가 없어요. 온도가 같을 경우 이상기체의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 수가 적을수록 적겠죠. 예, 그리고 이상기체 내부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이번에 OXO 3번입니다. 열역학 제1법칙을 나타낸 건데요. 괄호 안에 알맞은 말을 해요. 기체에 열을 가했죠. 내부 온도가 높아집니다.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가 증가하겠죠. 내부 에너지가. 부피가 증가를 했습니다. 부피가 증가를 했군요. 델타 V가 플러스예요. 그러면 기체가 외부에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4번인데요. 이상기체에 5,000줄의 열을 가했습니다. 이상기체에 5,000줄의 열을 가했더니
기체가 팽창하면서 외부 2000줄의 일을 했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요. 5000줄의 열을 가했고요. 5000줄의 열을 가했고 2000줄의 일을 하였습니다.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3000줄이 되겠네요. 연력화학 과정입니다. 구름이 생성되는 현상. 구름은 무조건 공기가 상승을 해야 돼요. 공기가 상승하다 보면 기압이 감소합니다. 그럼 이제 부피가 팽창을 하죠. 부피가 팽창을 하다 보면 어, 온도가 높아질수록 공기 1kg에 최대로 포함할 수 있는 수증기량이 증가하는데요. 압력이 감소해서 부피가 팽창하면 단열 상태라면 온도가 낮아져요.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슬이 맺히는 지점의 온도, 이슬점 이하까지 온도가 낮아지면서 이렇게 음결이 되죠. 이게 구름 생성의 원리입니다. 그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단열 팽창 하면 될까요? 단열 팽창도 괜찮고 우리가 등압 과정, 등온 과정, 정적 과정, 단열 과정 했죠. 그럼 연력학 과정이니까 단열 과정이 더 낫겠네요. 압력밥솥을 사용하면요, 압력밥솥이 이렇게 있으면 열은 계속 가해지거든요. 근데 요 내부 부피가 안 변해요. 압력밥솥이 이게 꽉 물려 있으니까요. 부피가 안 변해요. 그럼 부피가 안 변한다. 등적 과정. 그리고 자전거 튜브에 공기를 넣을 때 튜브가 뜨거워집니다. 이거는 바깥에 있는 공기를 안으로 넣는 거거든요. 그럼 이 공기가 요 안으로 압축이 되는 거예요. 예, 압축이 되죠. 그러니까 압축이 된다. 일을 받습니다. 어, 외부로부터 일을 받죠. 단열 과정이니까요. 일을 받으면 내부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열이 이동하지 않을 때 이거 단열 과정이네요. 얘도. 그리고 6번입니다. 찾으라는데요. 등온 과정은 어떤 게 있을까요? 여기 등온선이죠. 리을. 단열 과정은요. 이게 온도가 변하게 됩니다. 니은. 등압 과정. 이게 압력이 동등한 상태고요. 기역. 등적. 최적 부피가 동등한 상태. 디귿. 리을, 니은, 기역, 디귿입니다. 그리고 대표 자료 분석 보죠. 그림 가는요. 실린더 안에 이상기체에 서서히 Q의 열을 가했더니 기체 부피가 팽창하고 있습니다. 등압 과정이죠. 압력이 동등한 상태에서 부피가 팽창하고 있어요. 자, 뭐 이런 건데 OS 퀴즈래요. 실린더 안에 기체 압력이 일정하다. 예, 등압 과정 압력은 일정합니다. 기체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이게 등온선 그리면 이렇게 될 거거든요. 온도가 높아질 거예요. 온도가 높아집니다. 일정하게 유지되지 않고요. 온도가 높아지면 기체의 평균 운동 에너지가 증가합니다. 어, 내부 에너지는 기체 분자수와 운동 에너지의 곱이 내부 에너지거든요. 근데 요 기체 분자의 운동 에너지는 절대 온도에 비례합니다. OXO.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은 얼마일까요? 압력 부피 그래프에서 그래프 아래 면적이 외부의 한 일이거든요. 그러면 일은 압력 곱하기 부피 변화량이죠. 압력이 1 곱하기 10의 5승 뉴턴 퍼 제곱미터이고요. 부피 변화량이 0.084 세제곱미터 되겠습니다. 그럼 이거 좀 정리를 해주면 어떻게 되냐면 15승 하나 둘 셋 8400일까요? 8400 뉴턴 미터 1뉴턴 곱하기 1미터가 1줄이죠. 8400줄이 되겠습니다. 기체의 가한열이 5kcal죠. 그러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이 얼마냐? 이거는 좀 외워주세요. 이게 열량이 킬로칼로리, 열량도 이동한 열의 양인데 에너지량입니다. 같아요. 뭐 미터나 피트나 길이 단위라는 건 같죠. 뭐 뉴턴이나 파운드나 무게 단위라는 건 같습니다. 그냥 외워두세요.
1칼로리가 4.2줄입니다. 그리고 1kcal가 4200줄이에요. 이게 1칼로리가 4.2줄만 외우시면 잠깐만 1칼로리가 4.2줄이야? 1kcal가 4.2줄이야? 헷갈리거든요. 그러니까 1칼로리가 4.2줄, 1kcal가 4200줄 이렇게 두 가지 외워주세요. 식을 써볼까요?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요. 지금 가한열이 5kcal입니다. 그리고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인지 모르겠고요. 내부 에너지 증가량은 얼마인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여기 연계되는 문제죠. 기체가 외부에 한 일이 8,400줄입니다. 그럼 5kcal가 1kcal가 4,200줄이니까 5kcal는 5, 4, 20, 5, 20 얼마가 되나요? 2만 1,000 2만 1,000줄이요. 그러면 이제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12,600줄 12,600줄이 되겠습니다. 3번에 12,600줄. 그리고 4번입니다. 기체가 팽창하면 외부에 일을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기체가 수축하면 일을 받는 거죠. 그리고 이 기체의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로부터 받은 열의 양과 같다. 내부 에너지 변화량은 외부에서 받은 열의 양과 같지는 않습니다. 거기에다가 외부의 한 일까지 이제 더해 주셔야 같아요. 4번에 55X이고요. 2번입니다. 대표 자료. 자, 그림 가나는 실린더에 들어있는 같은 양의 이상기체를, 그냥 이상적인 기체입니다. 각각 부피 압력을 일정히 유지하면서, 여기 지금 고정이 되어 있네요. 얘가 부피가 일정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위에 뚜껑의 무게가 일정해요. 압력이 일정한 상황입니다. 열을 가해주면 얘는 이제 부피가 좀 커지겠죠. 자, 기체가 받은 열은 모두 내부 에너지 증가에 이용이 된다. Q는 델타 U 플러스 P 델타 V인데 여기 모두 내부 에너지 변화량이 쓰인대요. 그러니까 한 일의 양이 0인 경우, 부피 변화가 없는 경우, 요거는 가에 해당하는 얘기고요. 기체가 받은 열은 내부 에너지 증가량과 외부의 한 일의 합과 같다. 등합 과정이 그러합니다. 이고요. 가나에 열을 가했을 때 물리량이 가가 큰 거, 가가 큰 거 찾아보죠. 나는 압력이 일정한데 가는 열을 가할수록 압력이 커질 것이고요. 그리고 온도도 같은 양의 열을 같은 세기로 같은 시간 동안 가열하면 같은 양의 열을 공급한 거예요. 같은 양의 열을 공급했을 때 가는 열 받은 양이 다 내부 에너지 변화에 쓰이고요. 나는 열 받은 양이 내부 에너지 변화와 한 일의 양으로 나뉘어서 쓰이게 되거든요. 나뉘어서. 그러니까 기체 온도 변화가 가가 더 큽니다. 온도 변화가 더 크면 내부 에너지 변화량도 더 크죠. 한 일은 가는 0이죠. 그래서 가가 더 큰 건 기억, 니은, 디귿이고요. 가에서 기체가 한 일은 부피가 일정하니까요. 기체가 한 일은 0이 됩니다. 가에서는 뭐 압력이 증가하죠. 나에서는 압력이 일정하고요. 나에서 기체의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된다. 가에서도 나에서도 온도가 일정하게 유지되진 않아요. 열 받은 만큼 온도가 올라갑니다. 3번에 55X이고요. 그리고 내신 만점 문제 또 잠깐 쉬었다가 해볼까요? 잠깐 쉬었다 해보겠습니다.